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기업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이 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대출 신청을 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신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부정확한 정보들에게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또 이를 악용하려고 하는 브로커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될 기초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아마 검은 말, 뭐 나쁜 말, 브로커들에게 현혹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출은 여타 다른 지원 사업들과는 별개로 원리금 상환이라는 반대급부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고용지원금이나 코로나로 인한 긴급 뭐 대국민 지원금 이런 것들은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쭉 일정 금액을 배포하고 끝이지만, 대출은 반드시 원금 상환을 전제로 하는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대출을 해주는 심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이런저런 평가 항목들도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금 상환 능력이 있느냐, 이자 상환 능력이 있느냐를 반드시 현장 조사, 현장 심사와 이제 엄격한 서류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그 서류 심사라는 언더라이팅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초에 대출이 떨어졌던 분이 또 다시 대출을 신청한다거나, 뭐 우리가 한 달 전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떨어졌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지금 내가 그건 네가 혼자 알아봐서 안 된 거고 내가 지금 알아봐서 해줄 테니 되면 뭐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 뭐 금전적인 보수를 달라, 보험에 들어달라, 이런 접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대출의 구조를 알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전 서류와 지금 서류가 똑같은데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서류를 제출했는데 쟤들이 해주니까 됐고 내가 하면 안 됐다, 이런 일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그분들은 그냥 우리 기업의 정확한 내막이나 상황을 이해 못하니까 그냥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스팸을 뿌리고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을 무작위로 대출 신청을 해보고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너무 의미부여를 하고 기대를 갖고 기다리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면 우리는 서류 심사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을 때와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누구를 통해서 대출을 신청해도 대출은 안 된다, 대출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2021년 법인세 신고가 3월에 있었고 4월 달에 그러니까 이 전까지 대출을 신청했던 법인들은 2020년 재무제표를 제출했었는데 이제 2021년 법인세 신고가 2022년 3월 달에 마침으로써 이제는 2021년 재무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에 비해서 21년에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률이 좀 개선됐다라고 하시는 기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출을 신청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대출을 신청했더니 주거래은행에서 아니면 대출을 지원해주는 기관에서 이런 가산점이 부족해서 안 됐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가산점들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충분히 스펙을 쌓고 준비한 다음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재무 비율이 안 좋습니다, 재무지표가 안 좋습니다, 혹은 기업 신용등급이 안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산은 1년에 한 번 신고하기 때문에, 법인세 1년에 한 번 신고하기 때문에 다시 1년을 기다려서 2022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내년 요맘때 다시 대출을 신청해야 된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개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달에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요.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들은 6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텐데요. 재무제표가 21년도께 새로 나오기 전까지의 기업들, 개인 사업자들은 스펙이 달라질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뭐 예를 들면 중진공, 수준공 대출을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안 됐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가 대신 알아봐주고 신청해 줄 테니까 되면 뭐 해달라고 하면 사실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 6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끝내시고 재무제표가 확정돼서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대출을 신청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하나 팁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는 개인 사업자들도 계신데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대출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간편장부보다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즉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신고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론 세무사 사무실에 장부를 기입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대출을 받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기업으로서의 신용등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신용등급을 받기 위한 평가 과정에서 재무제표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신고하시는 게 개인 사업자도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대출은 원리금 상환이라는 반대급부를 가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아주 엄격한 현장 조사와 서류 심사가 이루어지고 서류 심사 대상인 서류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과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대출이 떨어졌던 사업자들이 뭐 누가 알아봐 준다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똑같은 서류를 맡기기만 해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수출, 기술, 고용에 대한 스펙을 바꾸던가 그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재무제표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 대출에 대해서 승산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누가 도와주겠다고 나서면 내가 정말 대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면 그분들에게 무언가 맡기기 전에 내가 주거래 은행을 찾아서 내 신용등급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택 등의 담보 가치를 한번 정도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면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자가 주택은 없더라도 자가 시설을 가진 경우는 그런 내용들을 어필해서 내가 지금 현재 내 신용 등급과 내 자산 가치, 담보 가치로 얼마나 대출을 어느 정도 금리로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할 때도 시험을 잘 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과목을 잘하고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를 확인해서 부족한 과목은 뭐 과외나 학원을 다니거나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채우고 잘하는 과목은 유지하고 부족한 과목은 채우고 잘하는 과목은 유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험 점수를 높이는 방법들을 취했던 것처럼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우리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한번 마련하시는 게 좋고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거래 은행에 가서 내 신용 등급, 그다음에 내 현재 수익 구조와 매출, 그다음에 내 담보 가치, 자산 가치를 통해서 내가 현재 어느 정도 금리로 어느 정도 대출이 가용한지를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부족하거나 이거보다 나은 조건에서 대출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스펙들을 갖추면 되는지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은행이 아니라 보증기관이나 중진공, 소진공을 활용해야 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한 번씩만 전화를 하셔서 내가 신보를 활용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난 아직 신보에 갈 만큼의 매출이나 신용등급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용보증재단에 그리고 중진공이나 소진공 같은 경우에도 미리 한번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의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스펙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지를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그걸 내심으로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조력을 구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최근에 우리 이제 기업의 상황이 좀 힘들어서 다양한 도움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상담을 받아봤더니 해봤더니 제일 빈번한 안타까운 사례가 뭐냐면 현재 우리가 지금 세금 체납 중이거나 뭐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뭐 혹은 캐피탈의 활보 금융 같은 이금융권 금융을 다권 사용함으로써 이미 대출 신청할 수 있는 여력이나 조건이 안 되는 기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출 브로커들이 우리가 대출을 알아봐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여기저기 대출을 대리 신청하고 대출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근거 자료들을 남김으로써 보통 대부분의
대출 평가 기관들이 대출 심사에서 떨어진 기간이 다시 신청했을 때 심사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뭐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있다가 다시 들어와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브로커들 입장에서는 그냥 서류 받아서 여기저기 넣어보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우리 현재 대출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아예 탈락 기록도 안 남겼을 것을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신청했으면은 훨씬 더 많은 여지를 가져갈 수도 있었을 텐데 무턱대고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심사에서 탈락 기록들만 여기저기 남겨놓고 신용 조회한 기록들만 여기저기 남겨놓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무제표가 나오고 나서 혹은 법인세 신고가 된 이후에 혹은 이금융 대출을 상환한 이후에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런 기회를 아예 미연에 다 이렇게 사라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내가 서류를 심사받기 때문에 내가 서류의 종류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 대출 심사 과정에 제출해야 되는 회사에 관련된 서류와 나에 관련된 서류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대출 결과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재 나의 신용 등급과 담보가치, 자산가치를 확인해서 내가 대출이 가능한지 하지 않은지,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하고 어느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를 미리 주거래은행이나 신보나 중진공, 수진공에 전화해서 한 번씩만 확인하시면 적어도 브로커들에게 놀아나는 말도 안 되는 브로커식 영업에 피해를 보지 않는 사전 예방 조치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좀 남겼습니다. 특히나 개인 사업자들이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많이 할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대출을 받아서 하반기나 내년 사업계획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 여태까지 내가 매출이 크지 않아서 간편정부로 신고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받는 게 목적이다, 사업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면 될 수 있으면 세무사 세무실의 비용을 지불하고 복식부기 장부, 재무제표를 꼭 작성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도 기업이고 기업은 재무제표를 통한 평가가 신용등급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있고 없고는 대출 신청에서 많이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커들에게 간절한 마음이 악용되지 않도록 기업들이 이 정도 기초 지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